안녕하세요. 홍보 전문가 정다정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글로벌 기업의 홍보를 한 20년간 정도 해오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들은 변화가 많은 새로운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메타버스의 시대, 그 다음에 많은 변화가 있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고민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저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이제 3개 나오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저는 인스타그램에도 변화를 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개였던 인스타그램 계정이 3개로 늘었고, 각각 원래 하던 일상,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책 리뷰, 또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비주얼 싱킹, 이렇게 3가지로 저만의 취미 활동을 정리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거는요, 새롭게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고 보니까 제가 독서 리뷰를 하는 계정에서는 정말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만나게 됐고요. 또 그림을 그리는 커뮤니티의 사람들도 저를 팔로우하고, 또 제가 팔로우하면서 또 취미로 연결된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젠슨 황이라는 엔비디아 CEO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타버스는 게임 속의 세상에 그치지 않는다. 사람들은 메타버스가 굉장히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메타버스는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젠슨 황은 실제 시뮬레이션 협업을 위한 엔비디아의 플랫폼인 옴니버스를 소개를 했어요. 이게 바로 엔비디아가 제안하는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상 공간인데요. 그러니까 가상 공간이지만 실제 물리 법칙을 따르도록 설계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디자이너, 예술가, 크리에이터, AI도 하나의 공통된 세상으로 연결되는 거, 이게 젠슨 황이 만든 메타버스의 내용입니다. 2018년에 레디 플레이어 1이라는 영화가 나왔던 걸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2045년에 오아시스라는 곳이 등장을 합니다. 메타버스가 실제로 구현화된 디지털 가상 세계인데요. 그 영화에서는 가난하게 험불하게 사는 주인공이 아바타를 입고 새로운 게임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게이머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영화 트랜스포머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자동차들은 평소에는 자동차다가 위기 시에 로봇으로 이제 변신을 하죠. 이게 뭐냐면 자동차는 완전히 다른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했을 때는 세상이 정말 우리가 알던 세계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확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그 변화가 가속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하지만 이 변화 역시 이전에도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어떤 시대로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디지털 세상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인 NF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NFT는 Non-Fungible Token, 그래서 대체 불가 토큰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디지털 세상에서 명백하게 존재하는 나만의 재산, 자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자산을 나타내는 블록체인상의 디지털 파일인데요. 토큰마다 고유한 어떤 인식값이 부여되어 가지고 상호 대체 불가, 그러니까 같은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상에 유일한 자산이라는 딱지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디지털 자산을 가치로 만든 그런 어떻게 보면 신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예술품이나 게임 아이템, 부동산, 그리고 나만의 사진이나 영상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이 NFT를 통해서 고유값을 부여받아가지고 유일한 것, 그래서 가치를 증명받게 되고요. 이거를 통해서 거래소에서 또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신세계가 열리게 됐습니다. 디지털 자산이 가치가 재평가되고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또 가지게 된 것인데요. 인터넷 시대에는 다양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이게 내가 만들었다라는 이런 오리지널리티를 처음에 주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NFT화를 통해서 가치가 부여돼서 유통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거래 시장이 형성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오리지널 원본의 가치가 더 높아지게 되고요. 또 이 오리지널 작품을 만든 창작자들의 권리가 또 보호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살펴볼 것이 ESG, 환경과 사회와 기업의 지배 구조. 정말 요새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들 역시 가짜로 ESG를 하는 기업, 진짜로 하는 기업을 구분해내고 소비 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온라인
또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누구나 이제 크리에이터가 되어서 콘텐츠로 자신이 원하는 거를 만들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홈쇼핑 같은 경우는 유명인이나 쇼 호스트가 진행하고 소비자는 일방적으로 뭐 구매 버튼이나 전화를 한 수동적인 역할을 했다면 라이브 쇼핑에는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일반인이나 작은 기업도 누구나 라이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 라이브 역시 누구나 라이브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자기 계정에서 자유롭게 언제 어디서나 아무 이야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팔로우하는 한 그림 그리시는 분은 평소엔 직장인이신데요. 밤에는 매일 밤 9시에 라이브를 켜고 스케치북에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는데요. 수천 명은 아니더라도 10명이 와도 꾸준히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소통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런 변화의 시대에 홍보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이 생기게 되는데요. 신기하게도 변화가 심해질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변화만 쫓아가다가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보는 기업이나 단체 또는 어떤 이런 조직체가 기업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생각, 계획, 그다음에 우리의 업적 등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홍보라고 합니다. 홍보는 영어로 Public Relations 아니면 Communications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본질적으로 홍보는 Public Relation, 그래서 관계, 내가 우리 회사를 보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홍보는 이해 관계자들에게 어떤 우리 회사의 브랜드, 명성, 이름, 레퓨테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노력하는 것, 이런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바뀌어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중과의 관계 맺기를 잘한다, 이런 본질은 변하지가 않죠. 그러면 홍보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브랜딩이겠죠. 우리의 브랜드를 어떻게 알리는가, 사람들이 우리의 브랜드를 어떻게 인지하는가에 따른 브랜딩이고요. 또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왔을 경우 이걸 프로모션한 것도 될 수가 있고요. 또 우리의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명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중요한 이해관계자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잠재 고객을 발굴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또 업계나 뭐 정보 관계자들이나 이런 스테이크홀더들과의 관계를 좀 수립하는 것, 이런 다양한 목표를 홍보가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홍보 활동을 할 때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런 홍보가 중요한 이유는요, 일단 홍보 자체를 통해서 믿음, 신뢰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또 홍보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과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전문성, 나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를 좀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홍보를 통해서는 어떤 자신감,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도 전달할 수가 있고요. 요즘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거, 진정성. 내가 가짜로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회사가 어떤 사람들을 돕고 싶다. 진정으로 제약회사라면 사람들이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뷰티 회사라면, 화장품 회사라면 사람들이 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이런 기업의 업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역할을 바로 홍보가 하기 때문에 홍보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계속 더 빠르게 변할수록 오히려 홍보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변화의 시대 홍보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태도 변화. 우리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면 그 사람이 우리 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태도를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인데요.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자사의 제품을 사지 말라고 하죠.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성 있는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역설해서 그 브랜드에 대한 매력을 높이고 사람들을 교육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기관리인데요. 이렇게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변동성도 크고 각종 위기가 대응할 수 없이 커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홍보는 나서서 솔직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인정하고 기업이 명성을 지킬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역할을 바로 홍보가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명성을 관리하는 것,
긍정적인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우리가 잘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이 홍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홍보가 어떤 일을 하는지 회사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부부터 제가 볼게요. 외부에는 첫 번째로 미디어 모니터링, 그러니까 신문 기사, 방송, 기사를 통해서 어떤 제품이나 이슈, 트렌드, 경쟁사 등을 통해서 어떤 뉴스가 있고 산업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해서 공유하는 일을 하고요. 또 제품 홍보, 서비스 홍보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언론 홍보라고 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하는 일, 그다음에 이슈가 있을 때 이슈를 잘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기자 교육이나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다음에 회사의 목소리가 될 수 있는 웹사이트, 또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만들고 회사에 따라서는 광고를 집행하는 일도 홍보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내부에서는 이런 외부의 메시지를 직원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사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걸 하는데요. 변화의 시대일수록 외부와 내부 메시지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내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나 사보, 그다음에 인트라넷을 통해서 직원들이 회사의 뉴스를 즉각적으로 받고 그다음에 같은 동일한 메시지로 회사의 미션이라든가 밸류를 한 몸이 돼서 이제 같이 바이인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사내 캠페인을 하기도 하고 임직원 자원봉사단 운영을 통해서 회사의 소속감을 높이는 일, 이런 걸 또 홍보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홍보의 정의부터 목표, 홍보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홍보 전략을 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